자, 여러분 지금은 공포에 질려야 될 때입니다. 제 썸네일 보셨죠? 지금 전쟁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란이요. 뉴스를 보세요.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고 전쟁 터질 확률이 무려 몇 퍼센트, 90%라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차트는 어떤가요? 하나의 하락 채널을 만드는데 이 모든 곳에서 롱 포지션들에게 자, 툭툭 먹어봐라는 듯이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세력들의 유혹입니다. 자, 지금 롱 잡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빗각을 통해서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지지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짧은 손익비를 위해서 수수료 내고 롱 포지션을 걸겠습니까?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한 방에 터는 개미 털기 나올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저점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트럼프 도대체 왜 기름에 이렇게까지 목숨까지 걸고 전쟁 광도 아니고 왜 이럴까요? 우리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 제가 왜 지금 제대로 된 조건을 보고 들어가야 되고 관망하셔라. 자, 오히려 쇼 포지션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쇼 포지션도 권하진 않는다. 단기적으로 보수적인 구간도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잡아내야 되는 구간이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채널을 만들면서 아래쪽에서 롱 포지션을 꼬드기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전 장을 통해서도 어떤 자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전 장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해보면 롱이 아니라 어디에 주고 있죠? 쇼 포지션에 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들이 나갔나요? 쇼 포지션들을 한 번에 주기는 이러한 개미 털기 나가고 CPI로 바로 상승을 이끌어 갔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장에서도 롱 포지션들에게 자리를 계속 준다는 것은요, 결국 한 번은 이 롱 포지션을 한 번에 죽이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리에서의 롱 포지션은 우리가 이런 지지저항 라인을 봤을 때도 손익비적으로 전혀 좋지 않다. 우리가 올바른 반등 구간을 가져가야 되는데 정말 내가 이 롱 포지션만 보고 채널에서 계속해서 매수 버튼을 누른다면 결국 여러분 마지막 계좌에는 빵원이 남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자리들은 어떻게 보고 들어가야 되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쇼 포지션을 내렸는데요. 저는 매일매일 이런 관점이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전한 자리에서만 들어가고요. 해당 관점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보면요. 저는 헐밴드를 기준으로 가져갔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던 이 채널을 함께 봤습니다. 자, 이 채널을 봤을 때 채널의 상단부에는 닿을 일 없습니다. 왜냐? 아래쪽에서 롱 포지션을 꼬드기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잡고 내려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롱을 한번 주고 아래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자리에서 되돌림이 나오죠. 그런데 이 헐밴드 하나의 단기적인 추세를 보는 이런 지표에서 맞았다는 건 길게 떨어질 수 있는 라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채널의 하단선이 오기 전에 안전한 자리까지 수익을 내면서 수익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다 제 관점으로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 관점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그냥 제 매매일지 편하게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 됐으면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트럼프가 왜 이렇게 기름에 집착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얘가요 계속 베네수엘라랑 뭐 이란 이런 데다가 전쟁 광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핵심은 기름값입니다. 이 기름값은 뭐에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배추를 하나 사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배추값도요. 이 배추를 어떻게 트럭으로 옮기면 기름이 들죠. 근데 기름값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배추를 옮길 수 있고 배추의 값은 내려갑니다. 그러니 이 기름값이 싸지면 모든 물건값을 잡을 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요. 이 금리 인하를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잡히면요. 이 은행, 즉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 달러의 매력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달러가 약세장에 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고 달러가 약세장에 가면 보통 가상화폐는 어떻게 되죠? 상승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장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장의 과정에 뭐가 있다? 이 전쟁 이슈가 함께 낑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의 관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비트코인 주봉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벗어났던 건요, 역대 코로나와 이번 패닉셀이 전부인데요. 저는 이 전주에 이 주봉의 마감을 통해서 관점을 걸었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 우리가 이전 주의 주봉이 이 채널의 하단에서 양봉으로 지지를 받고 올라온다면 단기간 눌러주면서 올라가는 소폭의 반등 자리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탈을 한다면 해당 저점을 위협하러 가는 것이다 라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저번 주 이탈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저점 자리가 더욱더 가능성이 명확해졌다라는 관점에 90%를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추가 관점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바로 아래쪽 1시간 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의 저점은 내려가는데 RSI의 저점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는 FEG를 동반하면서 매물대가 형성이 됩니다. 즉 여기에서 들어간 개미들을 죽이는 무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폭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자리로 제가 이 자리에서 반등 대응을 하겠다. 대신 비중은 굉장히 낮게 가져갈 것이며 하방에 대응하면서 들어갈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자 전쟁 이슈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타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이슈가 터진다는데 40, 50K는 왜 안 보는 건데 왜 50K에서 60K 사이에서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하냐? 자, 여기에 대한 제 관점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전쟁 이슈가 한번 있었을 때 아래쪽으로 떨어졌지만 이때 당시에는 기술적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미 한 번의 반등이 올라가고 난 뒤 추가적인 루나 코인 혹은 그 외의 ETF라든가 추가적인 악재들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쌓여있는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로 인해 비트코인 시장을 떠나는 장이 형성됐고 여기에서 뭐가 터졌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겹악재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나갈 거리들이 많은 장이었고 지금 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럼프 상승 랠리를 모두 부수고 유동성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동성이 들어올 장이다. 즉 반대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봉을 봤을 때 우리 이전 상승장에서 불플래그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갔습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플래그 패턴에서 어떤 자리였다? 하나의 하단선을 건드리면서 올라간 자리가 아니라 개미들을 털어내면서 올린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유동성이 꽤나 많다. 그러니 비트코인의 상승은 뭐로 이루어진다? 유동성을 먹으면서 올라간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 아래 구간에서 지금 올라온 개미들 털어내면서 따닥 요런 자리 만들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 자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트코인이요. 날봉으로 봤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긴다. 왜냐? 이전 저점보다 낮아질 테니 이렇게 저점은 낮아지고 이 RSI의 저점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강한 반등 랠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자 나스닥의 반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매수 버튼에 손을 대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나스닥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봉을 봤을 때 하락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렸고 계속해서 하락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일목구름이란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두꺼울수록 지지저항이 높다는 것을 뜻하고 얇을수록 지지저항이 낮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차트의 캔들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거리를 좁히려고 한다. 이격을 좁히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장을 한번 바라보면 계속해서 일목구름과 갖다 붙이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 이번 다시 한번 상승을 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목구름 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일목구름의 지지저항을 막고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하락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폭락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걷어차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 이런 자리에서 옆으로 붙이는 자리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 구간으로 떨어졌을 때 이 자리가 어디겠어요? 자, 나스닥 요만큼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 60K 갔을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 자리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반등의 기회로 가져갈 수 있는 비트코인의 타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1시간봉으로 봤을 때 오더블럭의 상단과 하단이 모두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반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고점들을 계속 치기는 추세선. 이것을 단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다. 나스닥 아직 전혀 반등장 아니기 때문에 어제 롱 버튼에 손대신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직까지 절대 아니라고 100번 이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스닥으로 내가 진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서부터 이 추세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 파란색 보이시죠? 이거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현재 나스닥은 어떻다? 자, 다시 한번 확대합니다. 제가 일목구름은 뭐라고 했죠? 주봉이 가장 지지저항이 높다. 근데 지금 1시간 봉에 있는 이런 얇은 선마저 뚫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매수세
자체가 부족하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스닥 보시면서 비트코인 매매하신다면 하방에 주의하시면서 나스닥이 요걸 뚫고 파란색 추세까지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기점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서 이 비트코인 차트에 대입을 해보면요. 비트코인도 지금 어떻죠? 이고가 일목구름의 이격이 엄청 큽니다. 그럼 붙이러 가겠죠. 근데 제가 나스닥에서 뭐라 했나요? 이렇게 붙인다고 했나요? 절대 못한다고 했죠. 자, 옆으로 걷어찰 겁니다. 아래로 내려오면서 걷어차면서 올라가는 장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지저항이 약해져야 뚫기가 쉽겠죠. 자, 그럼 하락을 해야만, 자, 우리 하락을 하면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이 일목구름이 꼬였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렇게 꼬여야 된다. 그러면 하락을 하고 올라가면서 이 자리를 뚫는 반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비할까요? 우선적으로 저는 이 자리들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던 박스권이 있습니다. 여기를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현재 채널을 보셔야 됩니다. 이 채널의 하단부를 뚫고 내려왔을 때 TPO 지표를 활용해서 64.8K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짧은 반등 구간 볼 거고요. 그 사이에는 숏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뚫고 내려갔을 때는 저점 대비를 할 것이고요. 각 자리에 대해서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린다면 1차로 보는 이런 구간에서는 64에서 67, 손절가는 63K 아래에 있는 FAG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56에서 59, 60까지 보고 있고요. 안전하게 60K에서 위로 잡고 올라오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손절가는 52K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저점 잡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 저점을 두 번이나 잡아봤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저점에서 손절도 한번 났죠. 하지만 저점 잡고 제대로 59.8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24시간 대응하는 거 여러분 생업이 있는데 가능하실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수없이 여러분 제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비트코인 머리채 잡고 간다고 계속해서 이 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관점이 실시간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댓글에 수익 두 글자만 남기시면 됩니다. 자, 우리 리딩방 아니기 때문에 금전 요구 절대 없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명절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신다고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는 제가 이더도 조금 가져오는 이런 장 만들어 볼게요. 지금 비트코인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더까지 함께 다루면서 여러분들 장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관점 도움되는 관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